안녕하세요. 빛날맘 쑥쌤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재미있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항상 얘기 드리지만 프롬프트는 자기 스타일로 꼭 바꿔서 사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었고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도 공유를 드릴 거고요. 활용법도 넣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요즘에 핫한 네이버 메이트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렸잖아요. 이거 30만 원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처럼 블로그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더더욱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당첨이 되신 분들을 쭉 훑어봐도 성의를 다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단순히 GPT를 이용했는데도 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운영을 했는데 이 정도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 메이트를 쓰려고 하는데 네이버 메이트가 이렇게 인용수가 중요하잖아요. 참고로 인용수는 PC 버전에서는 블로그 이 프로필에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6월 활동자는 4월 인용수를 기준으로 뽑혔기 때문에 6월에 열심히 달린다면 6월에 취합을 해서 8월에 뽑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만약에 모바일에서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면 핸드폰 버전에서 3단 바 눌러주시면 여기 상단 오른쪽에 똑같이 인용수가 확인이 되고요. 클릭하면 4월과 6월만 확인이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5월이 안 뜨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 달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아쉽고요. 누적 인용수가 이렇게 있는데 누적은 여러분 진짜 많은 사람은 되게 많아요. 저도 적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 주제 한 가지에 대해서 인용수가 많아야지 이 주제에 해당되는 네이버 메이트로 뽑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주제를 지금부터라도 정하시고 오늘부터 열심히 그 주제를 파고들면 되는데 그런데 집계된 AI 브리핑 인용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요. AI 브리핑 인용수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네이버가 약간 GPT나 제미나이 같은 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애들을 이기려고 이렇게 AI를 적용해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AI 브리핑이라고 떠 있고 네이버 메이트 이 로고래요. 엠블럼이라고 하는 그 네이버 메이트 전용 로고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뽑히면 저 로고가 항상 뜨게 돼요. 저게 뭐라고 그렇게 갖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참 남의 거는 그렇게 다 부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AI 브리핑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 뭐 웅진 싱크비, 뭐 네이버 블로그 이런 식으로 뜨고 아래쪽에 보시면 공식 블로거도 뜨고 개인 블로거들도 이렇게 뜨거든요. 네이버 메이트 자체가 약간 그러니까 정보성 전달을 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AI 결과물이 약간 챗GPT처럼 제미나이처럼 답변을 정리를 짜자작 해주는 기능이라서 정보를 잘 정리해 준 데가 보통 어디죠? 공식 대표 카페 아니면은 지식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프리미엄 컨텐츠도 네이버에서 유료로 연재가 가능하게 만들어준 사이트예요. 누구든 활동이 가능한데 여기서 전문가 주제를 정하고 활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클립은 아직 오픈이 안 됐고요. 사실 저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글이 양질이 아니신데도 네이버 메이트에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렇게 AI에 많이 인용이 되면 되는데 인용이 된다는 것 자체가 보통 어떤 글이 저렇게 많이 AI 브리핑으로 뜨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보통 AI랑 제미나이에 물어보시는 거, 그러니까 간단한 뜻 아니면 그 정확한 정보, 뭐 순서, 비교, 뭐 이런 것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모아가지고 아예 그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챗봇을 저만의 비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네이버 메이트를 사실 할 때도 그렇고 글을 쓸 때도 그렇고 오늘 그냥 있는 글을 그냥 쓰면 계속 내가 잡블로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써야 되는 것들을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각각 채널별로라든지 아니면 오늘 당장 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하고 다이어리나 수첩에도 쓰고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 나가면서 지워가고 있거든요. 주제가 꼭 하나만 있을 필요는 없지만 너무 정신없이 이것저것 되면 잡블로거가 되고 협찬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수익화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로 이루어지기도 쉽지가 않고 전문가가 되기도 어렵고 또한 이웃들도 나를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제를 한결로 좀 가는 게 중요해서 제가 추천드렸을 때는 세부적인 주제로 많이는 두 개에서 세 개까지만 그리고 대 카테고리라고 하죠. 내가 어쨌든 육아를 중요시 하는지
리빙을 중요시 하는지, 다른 글을 써도는 되는데, 어떤 걸 중요시하게 가려고 하는지 일단 목표와 방향은 정확히 정하시고요. 일단 네이버 메이트 선정 주제로도 이렇게 힌트를 주잖아요. 인플루언서도 똑같아요. 선정 주제가 있거든요. 다른 부분이 있지만 결국 하나씩 파고들면 너 앞으로는 전문가가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게 네이버든 어떤 AI든 추구하는 방향인 거예요. 인스타든 유튜브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고심에 고심을 하셔서 한 가지 주제를 정하시고 저는 일주일에 5일, 평일 동안 5개 글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4개는 보통 이렇게 주제를 쓰려고 하고요. 너무 지치면 하루는 일기를 쓰던가 하루는 뭐 여행이나 놀러 갔다 온 곳 다른 거 쓰고 싶은 걸 좀 쓰거나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곤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와 방향을 정확히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게 정해졌는데 내가 어떤 글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컨텐츠 리스트가 작성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결국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거고요. 내가 결국 열심히 찾는다는 건 다른 사람의 제목도 참고해서 볼 테고, 그러면 이런 썸네일이라든지, 아, 저건 너무 잘리는데, 너무 GPT 티가 나는데 난 저렇게 하지 말자라던가, 아니면, 제목 저 키워드 좋은, 저 썸네일 되게 눈에 잘 들어온다. 나도 저런 식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것도 있고요. 플러스로 키워드를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블로그 운영할 때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블로그 운영할 때는 이 제목, 이 키워드 잡는 게 아직까지도 80%, 90%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AI 브리핑 같은 AI 시리즈로 여기가 다 도배가 되고 연령별로 추천이 되는 세상이 온다면 그때는 제목보다 진짜 개인적인 맞춤으로 글을 쓰셔야 될 건데요. 아직은 섞여 있잖아요. 아직은 검색창이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AI 브리핑이 뭔지를 아셔야 된다와 그리고 어쨌든 컨텐츠 리스트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뜨고 싶다면 AI 브리핑에 맞는 컨텐츠 키워드를 아시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아나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프롬프트는 더보기란에 제가 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 본인의 블로그 주제, 그 다음에 입력 정보는 이 예시를 제가 넣어놨으니까 이 중에서 골라서 넣으시면 돼요. 대신에 제 예시는 거의 육아분들한테 맞춤이라서 타겟층이나 주제나 현재 규모나 이런 것들은 본인 맞춤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드리는 이 내용을 프롬프트를 복사를 해서 본인 GPT한테 새 채팅창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를 각각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시 중에서 하나 고르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중에 없으면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다 쓰신 다음에 이대로 최종 프롬프트 만들어줘라고 하세요. 그러면 GPT가 이 내용을 수정해서 그걸 바탕으로 최종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최종 프롬프트가 완성이 되었다면 여기 이 프롬프트를 저장해 줘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네모를 누르면 전체 복사가 되거든요. 자, 두 번째는 그대로 위에 거를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한 번 더 하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명령어만 지우시고 두 번째 명령어를 입력하세요. 번호는 여러분 지우고 명령을 내리세요. 저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번호를 넣는 거예요. 브리핑 아이디어 줘. 이 명령어는 본인이 편하게 내리시면 돼요. 만약에 본인이 뭐 AI 아니면 컨텐츠 아이디어 줘 이렇게라고 명령어를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컨텐츠 아이디어 줘 만약에 이렇게 바꿨다고 하면 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글 써줘 저장해라고 엔터를 한번 누르시는 거예요. 뒤에 말은 제가 설명하는 말이니까 빼셔도 됩니다. 저장해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프롬프트나 문장이나 뭐든 상관없이 채팅창에 넣으시고 저장해 줘라고 하면 챗GPT는 사실 여기 안에 서버에 다 저장이 되거든요. 저장해 줘가 마법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을 계속 하시면 되고 유료이신 분들은 사실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유료이신 분들은 GPT-S라고 GPT 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폴더가 너무 많아서 더보기란으로 뜨는데 여러분들은 목록에 GPT가 있으실 거예요. 없으면 첫 번째 사이드바 여시고요. 두 번째 더보기 누르시고요. 세 번째 GPT를 누르시고요.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만들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 지침에 이 프롬프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참고로 이름은 자기가 편하게
짧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GPTS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목록이 한눈에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쉽게 맨 끝에 보시라는 거를 붙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콘텐츠 아이디어 봇 이렇게 짓는 편이고요. 설명란은 자기가 그냥 설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 채팅창에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기를 누르면 나만 보기로 할지,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은 볼 수 있도록 할지, GPT 스토어에 아예 이렇게 입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록이 올라갈 수 있어서 완전 공개되는 거예요. 누구나 내 걸 검색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GPT 스토어예요. 실제로 GPT 스토어에 가시면 만들어진 게 되게 많아요. 뭐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아무거나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 저는 링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로 해서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는 앞으로 이 링크를 공유, 복사를 해서 지인에게 공유를 하면 지인도 이 채팅창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유를 했을 때 이게 가끔 오류가 난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마 무료이신 분들이 오류가 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드리는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아까 알려드린 대로 새 채팅창에 저장해 줘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아이디어 봇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굳이 왜 만들었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옛날에는 단순히 키워드 조회수를 찾았어요.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내가 먹으면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조회수를 많이 가져갈지 그거를 많이 찾았거든요. 그다음 인플루언서가 된 다음에는 인플루언서들이 써야 되는 키워드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결국 주구장창 그러던 찰나에 네이버 메이트가 뜬 거죠. 와, 몇 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30만 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같이 노려보려고 해서 어차피 제가 쓰는 육아 주제에 한해서 이 AI 브리핑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AI 시대로 변화하는 이상 이 상단에 AI 브리핑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상단에 떠야 조회수를 더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정보도 쓰면서 어떤 것들을 궁금해 하는지 이참에 좀 공부할 겸 찾아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생각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는 아이디어 봇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바로 했던 행동인데요. 그냥 내 블로그 전체를 이렇게 복사해서 캡처해서 붙여 넣는 거예요. 사실 조금 더 잘 보이려면 GPT가 이걸 글자를 읽어야 되니까요. 어느 정도 글자가 좀 보일 정도로 캡처를 해주시면 좋겠죠? 또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글의 게시판이 있을 거잖아요. 그쪽을 캡처를 해서 GPT에 붙여넣기를 하면 더 추천을 나에게 알맞게 해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이디어 봇을 만들었는데 이게 주제별로 여러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아라고 했을 때는 신생아부터 아기, 유아, 초등 뭐 여러 가지가 다 육아 주제에 해당을 하고요. 여행이라고 했을 때도 국내 여행, 해외 여행, 각 나라별로, 지역별로 굉장히 많은 거예요. 리빙의 경우에도 정말 많아요. 뭐 원예 쪽도 리빙이고요. 인테리어도 리빙이고요. 그럼 나는 어떤 글을 쓸까요? 또 이거를 눌러서 그대로 쓴다면 내 블로그 어떻게 될까요? 물론 협찬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전문가라고 하기엔 좀 아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글을 주로 쓰는지 GPT한테 항상 자료를 먼저 제시를 해줘야 GPT가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을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다양하게 잘 만들어서 제 링크를 공유해서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져다 쓰시면 저랑 맞는 대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항상 제 프롬프트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시도 끝에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프롬프트를. 이제는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명령을 잘하는 사람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침에 명령을 내렸냐면 냅다 이렇게 갖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했고요. 내가 쓰는 블로그 키워드 주제들이야 참고해서 최근 30일 내 저희 아이들이 초등이거든요. 초등, 엄마표, 아이 관련 AI 브리핑 키워드 리스트 100개 줘.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50개, 100개 상관없어요. 단지 숫자가 많아지면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100개 리스트 줘라고 한 다음에 또 다른 거 100개 줘라고 할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할 거냐? 컨텐츠 리스트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겠죠. 자, 정리 나갑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10까지는 잘 정돈을 해줬는데 밑에는 점점 얘가 산으로 가네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GPT가
완벽할 순 없어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잘 내려야 돼요. 자, 복사를 눌러주세요.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빼고 이 내용을 표로 만들어 주고 가장 오른쪽에 체크 표시로 미션 확인할 수 있도록 표를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들어줘라고 해서 명령을 내려볼게요. 참고로 GPT가 엑셀로도 전환을 되게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엑셀로 만들어줘라고 해서 엑셀로 요거를 보관하셔도 되는데 저는 만들어서 노션으로 보관할 겁니다. 자, 우선 이렇게 리스트를 쫙 뽑았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왜 AI 브리핑이냐? 이거는 따로 키워드 공부도 꾸준하게 필요해요. AI 배우셨다고 그냥 쓰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다들 그렇게 그냥 씁니다. 그러니 내 글은 차별화가 안 되고 묻힙니다. 실제로 오늘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고민된다고 남기신 분이 있었는데 가봤더니 아침이긴 했지만 조회수가 진짜 10, 2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막 쿠팡 파트너스도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AI 사용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글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위 노출 안 되거든요. 그래서 AI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키워드를 아셔야 됩니다. 일단 블로그 키워드 관련은 제 유튜브 다른 폴더들을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은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는 좀 설명문으로 제목을 주는 편이거든요. 초등 여름방학 계획표 직접 짜보니 오래가는 루틴은 따로 있었어요 라고 사람들은 검색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네이버는 AI도 분명 존재는 하지만 대부분은 상위 노출이 되어야 되어요. 뭘로? 제목과 키워드로요. 그래서 키워드가 제목 안에 사실은 두 개에서 세 개는 들어가야 유의미한 검색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검색할 때 이케아 처음 갈 때 루트, 처음 갈 때 코스 이렇게 검색하시나요? 아니면 이케아 추천, 이케아 리빙, 이케아 주차 이렇게 검색하시나요? 특히나 한국인들은 성격이 급한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자동으로 뜨는 이걸 자동 검색 키워드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네이버는 이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키워드 또는 검색자들이 쓰는 키워드 적어도 다른 사람 제목을 참고해서 키워드를 발굴해내서 그래서 쓰셔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비슷한 주제를 이렇게 같이 보면 냉방병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 냉방병, 감기인가요? 라고 검색을 할 때 한국인들은 어떻게 검색하는지 해보겠습니다. 아이 냉방병. 자, 어때요? 밑에 검색어가 안 뜨죠? 이렇게 검색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냉방병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냉방병 증상 치료법 냉방병 약 열 두통 설사 증상들이나 예방법 치료법이 나와 있죠. 아기 냉방병 하나 나오네요. 아이보다는 아기 냉방병으로 검색을 많이 하시고요. 한번 딱 엔터를 치시면요. 이것도 AI 브리핑 뜨죠. 어쨌든 제가 드리는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 제목에 들어간 중요 키워드들이 AI와 관련된 적어도 AI 브리핑으로 이렇게 띄워주는 것과 관련된 키워드니까 참고하시기가 좋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와, 저런 키워드가 있었어? 이렇게 키워드에 대한 다양한 그런 시선을 좀 가져가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이걸 계속 뽑다 보면 되게 다양할 거잖아요. 그 다양한 것 중에 내 것만 뽑으세요. 그걸 가지고 골라서 글을 쓴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제가 한결로 쭉 쓰실 수 있다 보니까 당장은 네이버 메이트도 노리실 수 있을 거고 추후에는 인플루언서도 노리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일석삼조로 한 주제를 계속 꾸준히 쓰면 협찬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유명 브랜드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오늘 좀 두근두근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나중에 제품이 실제로 온 다음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기 냉방병으로 검색하니까 AI 브리핑으로 뜬다. 근데 어때요? 아기 냉방병 딱 이렇게 펼쳐서 더보기 하시면 보통 원인, 증상, 관리 수칙, 치료 주의사항 이렇게 나옵니다. AI는 이렇게 간단 명료한 정보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제 거를 사용하시거나 여러분들의 AI를 사용하신다면 딸깍딸깍 누구나 다 똑같은 글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가도 금방 묻힐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최신 순으로 띄워줄 거고 그리고 체류 시간을 분명 신뢰도를 분명 볼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딸깍 쓰시면 일주일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묻히실 거예요. 인플루언서 활동이 그렇습니다. 좋은 키워드, 대형 키워드는요, 3일도 안 갑니다. 그래서 정말 현타를 마주하는 게 인플루언서 활동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네이버 메이트 준비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사라지는 글을 만드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팁 나갈게요. 내가 아기 냉방병을 쓰실 때 추가적인 나만의 팁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갔다 온 어떤 후기라던가 우리 아이가 연령대가 있으면 연령 또는 지역 이 중에 하나를 넣어서 나만의 차별화된 글을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조금 귀찮게 한 번 더 검색을 합니다. 여기 아래에 관련 질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 더 검색을 해서 에어컨을 조금 더 세부적인 도로 나눠서 5개로 뭐 나눈다던가 아니면 관리 수칙인데 아기한테 맞춰서 쓴다던가 또는 감기 증상 중에서 호흡기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쓴다던가 이렇게 차별화가 된 글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 이미 딸깍딸깍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최신 순으로 계속 묻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쓰셔도 방문자가 제자리 걸음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협찬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네이버 메이트가 언제까지 뽑아줄지 모르는데 이것만 목매달고 기다릴 순 없지 않겠습니까? 자, 정리해드리면 제 리스트 참고하세요. 단, 한 가지가 아니라 그 관련 주제가 있으면 두 가지, 세 가지를 좀 합쳐서 공부를 하시고 자료를 만드시면 나만의 차별화된 글이 완성이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AI를 아무리 잘 쓰시는 분들도 키워드 공부는 필수입니다. 최소 관련 키워드라던가 자동 키워드로 뭐가 뜨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글을 쓰시길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각 제목에 들어간 키워드가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확인을 하고 나서 업로드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리스트를 이렇게 뽑았다면 계속 뒤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는 게 노션입니다. 우선 노션 회원가입부터 하시고요. 기초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것부터 배우자고요. 기초 설명 아무리 배우셔도 활용 못하면 도루묵이잖아요. 일단 바로 들어갑니다. 신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페이지를 누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새 페이지가 생긴 거예요. 마치 한글 파일에서 빈 한글 파일을 눌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6월이니까 6월 컨텐츠 아이디어 리스트라고 제목을 만들었어요. 앞에 이렇게 로고가 있잖아요. 이런 로고가 있으면 뭔가 더 귀엽고 애정도 돋고요. 보기에도 되게 찾기가 쉬워지거든요. 위에 아이콘 추가를 눌러줄게요. 아이콘 추가를 누르고 일단 그냥 보이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 상단에 예쁘게 하시고 싶으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커버 추가를 누르시고 위에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 설정이 랜덤으로 되는데 변경하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언스플래시 사진을 얘가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 아니면 아이디어 뭐 아무거나 검색을 하시고 수첩도 괜찮겠어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배경이 바뀌죠. 자, 아무 데나 빈 공간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페이지로 돌아왔을 때 여기에서 위치 변경을 눌러서 위치 변경도 가능합니다. 노트 페이지도 좋은 것 같아요. 위치 저장을 누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배경도 예쁘게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이모티콘도 넣어두었습니다. 개인 페이지에 목록이 여러 개가 뜰 거고요. 나중에 목록이 많아지면 되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만 골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점 3개가 보입니다. 점 3개 누르고 즐겨찾기에 추가를 누르면 상단에 즐겨찾기에 이렇게 추가가 되어서 빨리 가게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노션을 만들었어요. 노션 배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것만 하실 수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고 우리가 GPT에서 여기에서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체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길잖아요. 길 때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복사를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마우스를 막 움직여 보세요. 그럼 여기 네모가 2개 뜨거든요. 표 복사예요. 그래서 표 복사를 누르고 바로 아까 우리 노션으로 가셔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면 끝이에요. 내가 만약에 표를 조금 이렇게 간격을 조절하고 싶으면 마우스를 막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색깔 바뀔 때가 있죠. 자, 이때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때 쭉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사실 노션을 유료로 사용하시면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명령을 내려서 얘 다 수정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료를 다 쓸 순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션은 무료
무료로 활용하고 있어서 요거는 수동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컨텐츠를 썼다라고 하면 V로 체크를 하셔도 되고요. 내가 만약에 좀 꼼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날짜를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오래 글을 쓰다 보니까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이어야지 제가 지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날짜까지는 이렇게 쓰진 않는 편이고 그냥 이렇게 V 썼다고 체크 표시를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선생님, 6월을 만들었는데 7월은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 또 붙이나요? 갖다 붙여 넣기 하나요? 그럼 제목은 또 어떻게 하나요? 쉽잖아요. 그럴 때는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6월 컨텐츠에 엔터를 치세요. 그 다음에 위에 거를 복사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습니다. 명령어는 컨트롤 V를 눌렀어요. 왼쪽에 점 6개를 누르시고요. 전환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제목 토글 1, 2, 3, 4는 제목의 사이즈가 점점 크게 점점 작게입니다. 우리는 제목 토글 1을 사용할 겁니다. 어때요? 제목이 약간 커졌죠? 그러면 앞쪽에 세모 모양이 생깁니다. 토글은 뭐냐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대박이죠, 여러분. 아까 밑에 띄어진 공간은 보기 싫으면 이렇게 합쳐주면 되고요. 얘는 사실은 블럭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점 6개를 딱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하세요. 손 떼지 마세요.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위치를 전체적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7월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자, 위에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얘를 점 6개를 누르고 복제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하나 더 생겨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겨요. 요거 밑에 거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삭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점 6개 누르고 그냥 삭제를 눌러도 되고요. 또는 그냥 내가 마우스로 쭉 스크롤 끄시면 돼요. 딜리트 키, 백스페이스 키 아무거나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앞에만 7월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는 삭제하고 깔끔하게 6월 들어갔고요. 밑에 7월을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복사해서 넣었는데 이 토글 안에 안 들어가고 이 밖에 있을 때가 있어요. 꾹 누른 채로 7월에 이렇게 갖다가 넣으시면 들어갑니다. 고로 밑에 쭉쭉쭉 새로 뭘 만드시더라도 점 6개만 앞으로 꾹 누르고 이동하면 어디든 이동하고 속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토글 기능으로 만들었는데 만약에 추가를 하거나 표를 삭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우스를 움직이면 아래 플러스 표 뜨거든요. 플러스 누르면 101번 이렇게 추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또 막 움직이면 왼쪽에 점 6개가 또 떠요. 표에도. 그럼 요거 누르시면 삭제도 가능하고 복제도 가능하고 아래에 삽입도 가능합니다. 아래에 삽입이 표 삽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갖다가 뭐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직접 표를 엑셀 하듯이 똑같이 만들 수 있고요. 이게 자료를 이렇게 페이지를 겹겹이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서 저는 이런 식으로 체험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글로 관리를 하면 너무 편해져요. 이게 재밌는 거 하나만 알면 더 배우고 싶어지는데 기초를 배우다 지치셔요. 저는 좀 재밌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영상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다 보면 노션이 더 알고 싶어질 거예요. 유튜브에 노션 기초 알려주시는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니까 제가 업로드하고 편집할 때까지 여러분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까지는 다른 분들 영상 마음껏 공부하시고 그때까지 도움되는 블로그 수익화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글 캘린더라던가 노션이라던가 여기 있는 것들을 연동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선 만든 영상 중에 구글 캘린더로 연동하는 영상이 있어서 그거는 제가 댓글란에 달아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올게요.